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해드릴 내용은 자, 집값 양극화가 역대급으로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으로 뛰어서 이제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억 하던 강남의 아파트는 지금 현재 35억을 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10억 하던 아파트들 가격이 좀 조정기에 좀 들어가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35억짜리는 37억으로 또 뛰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 뛰고 있는데 하락으로 반전할 모멘텀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 강남의 아파트가 왜 그렇게 또는 이렇게 양극화가 왜 이렇게 역대급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끝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양극화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규제 속 집값 양극화는 역대급이다. 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들의 이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데, 하위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 상위 아파트 값은 역대급으로 뛰고 있어서 부동산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좀 약간 슬픈 현실이긴 한데, 자, 매매 가격 5분위 배율은 9.3으로 집계됐다. 이거는 상위 아파트 값과 하위 아파트 값의 격차가 9.3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치냐면, 이번 정부가 출범할 때 그 가격 격차가 4.7이었어요. 그러니까 9.3이면은 2배 가까이가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위 아파트가 뛰었지만 그거보다 상위 아파트, 원래 비싼 게 좀 덜 뛰고 저렴한 게 많이 뛰는데, 이번에는 저렴한 게 뛰는 것보다 비싼 게 2배 더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벌어졌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이제 3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5억짜리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종합부동산세가 더 쌉니다. 보유세가 더 싸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채로 몰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가계대출 규제를 많이 하는데, 고가주택은 어차피 가계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을 좀 덜 받고,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35억, 어차피 대출이 안 나오는 35억 아파트는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고, 10억짜리 아파트가 대출을 꼭 받아야 살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금리가 조금만 오르더라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이 10억짜리 아파트의 영향이 더 컸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조금 더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양극화가 지금 왜 벌어졌냐면 4가지 요인으로 제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은 당연히 이제 공급을 좀 적게 해서 그렇죠. 왜냐면 그때 우리 이번 정부 초창기에는 집 공급은 충분하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집을 여러 채가 가지고 있어서 집값이 뛰었다라고 하는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큰 오판이었지만, 이거 말고도 강남 집값이 이렇게 양극화가 크게 많이 벌어졌던 거에는 약간 여러 가지 좀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이 강남 쪽의 집값이 뛰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수능 자체를 갖다가 학군이 좋은 지역이 조금 더 유리하게, 조금 더 사람들이 학군 좋은 지역으로 몰리게끔 법을 바꿨습니다. 수능을 좀 바꿨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강남 수요를 좀 분산시키는, 학군 좋은 지역을 분산시키는 특수고 특목고를 다 없앴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집값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고 특목고를 없애다 보니까 강남으로 더 많이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학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첫 번째 강남으로 몰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나 학군 좋은 지역은, 신도시는 학군 좋은 지역이 아니죠. 도심 쪽이 학군이 좋은 건데 이 도심 쪽에 재건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초과이익 환수를 하면서 오히려 재건축을 할 수 없게끔 만들다 보니까 이 학군 좋은 지역에 수요가 몰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재건축을 통한 공급도 부족했지만 양도세, 지금 일반 세율이 45%라서 일반 세율의 최고가 세율이 45%에서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양도세 세율을 82.5%로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1주택자들, 강남의 주택은요, 한 번 사면은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양도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만약에 3, 4년 전에 집을 산 사람도 최고 세율이 일반 세율이 45%이기 때문에 집을 팔 수가 없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서 양도세를 줄여서 팔아야 되는데 그 물건들이 나오려면 앞으로 6, 7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은 82.5%라는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집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의 기존 아파트도 한 번 거래가 되면 물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은 점점 어떻게 되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수요는 학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집값이 뛰는 거죠. 세 번째로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종부세에 의하면은 3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5억짜리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종부세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5억짜리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매도하고 30억짜리로 몰리게 되는 거죠. 이런 수요자들이 꾸준하게, 그러니까 어차피 5억짜리 세 채를 마음먹고 살려고 했던 사람도 결국 30억짜리 한 채를 몰리다 보니까 결국 수요는 어떻게 될까? 수요는 꾸준하게 몰리는데 물건은 재건축이 안 되고 양도세가 비싸고 1주택자도 팔 수가 없다 보니까 기존 매물도 안 나오고 신축도 안 나오다 보니까 물건은 부족해. 수요는 계속 늘어나.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강남 집값이 똘똘한 채에 의해서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렇게 종부세라고 하는 거는 세금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보유세 자체가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 굉장히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사람들은 큰 부담을 못 느끼는 게 전월세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애들은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살짜리가 8살 되면서 학군 좋은 적을 찾아요. 근데 이런 수요자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공급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쟁을 하게 되고 집값은 폭등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매가도 폭등하지만 전월세 값도 굉장히 많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적 학군 우세가 아닌 지역의 전월세 뛰는 것보다 학군 우세 지역의 전월세 값은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군다나 임대차 3법에 의해서 4년을 거주를 해야 돼요. 4년을 내가 세를 줘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세는 4년치를 한 번에 올려버려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모든 매물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 한 번에 전월세가 되면은 3년 동안 안 나오다가 4년 있다가 물건이 나와서 4년 있다가 다시 가격이 전월세가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매년 올라가요. 왜? 2022년에 세를 놓는 사람은 2026년까지 세를 못 올리니까 한 번에 올려요. 그럼 이렇게 오른 세를 기준으로 2023년에 세를 놓는 사람은 2027년까지 세를 못 놓으니까 또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세가 이렇게 4년치마다 역대급으로 갱신하면서 올라가니까 앞으로 이 임대차 3법 입법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지금 법을 만든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는 임대차 3법이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요 없어지지 않은 요 기간 동안의 임대차 값, 전월세 값은 계속 뛸 거라는 거죠. 역대급으로 점점 갱신하면서 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전세 월세를 2년마다 계약 갱신했던 거는 이게 다 이유가 있던 거예요. 임대인도 또는 임차인도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에요. 2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월세를 조금 덜 올리고 참았다가 올릴 수 있는데 4년이라고 하는 건 임대인도 임차인도 참을 수 없는 기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계속 올리는데 이게 매년 오르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특히 전세나 월세는 매년 오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 3년 동안은. 그 후에는 뭐 임대차 3법이 계속 지속되느냐 없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전월세 상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했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실패했던 법을 다시 또 갖다가 쓰게 되면은 또 다른 부작용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기 좀 힘들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요인 때문에 강남 집값은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뭐 노무현 때 정부에 있는 법을 그대로 갖다 썼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썼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더 강화시켜 썼어요. 이제 요게 좀 큰 문제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가장인데 우리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들어오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몽둥이를 들었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제가 5대를 굉장히 세게 때린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맞고 난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중에 선택이에요. 하나는 이게 몽둥이를 들면 안 되는구나. 조금 더 불러서 얘를 갖다가 좀 대화를 하고 많은 시간을 첫째 아들하고 보내고 심리치료를 받게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켰어야 되는구나라고 좀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해서 그렇게 이제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5대가 너무 적어. 다음에 들어오면 15대를 때려야겠다라고 이제 바꾸는 거죠. 근데 이번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는 5대였는데 이번 정부는 10대, 15대로 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 들어와서 15대를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맞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예 인연을 끊고 아예 멀리 나가버린 거죠. 이제는 연락도 안 돼요. 첫째 아들은 그나마 연락이 되는데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 15대에서 한 5대 정도 때렸을 때, 이게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매만 더 늘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는 거는 이런 게 왜냐면 이건 결과론이기 때문에 누가 했더라도 이거보다 잘했다, 못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잘못된 것들이 분명히 튀어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댓글을 다시더라도 이게 뭐 굉장히 큰 잘못된 어떤 욕을 하는 댓글을 다시는 거는 저희가 바로 없애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에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하는 댓글들을 달아주시는 게 조금 더 저희가 힘을 내서 저희가 유튜브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를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수능 학군 이것 때문에 강남의 수요들이 몰리면서 집값이 뛰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학군 우세 지역을 조금 더 널리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는 당장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학원 학군은 많이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강남이 아니어도 좋은 학원을 많이 다닐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강남 수요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뭐 학원 우세 지역, 학원을 차리거나 좋은 학원들을 이전하거나 좋은 학원들을 분산하게 되면은 뭐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더 활성화되고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고 한다면 많은 젊은 똑똑한 사람들이 학원가로 진출하게 될 겁니다. 뭐 지금 뭐 블록체인 쪽으로 좀 굉장히 똑똑한 사람 다 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학원 쪽으로 좀 우리가 몰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 그런 혜택을 가지고 신도시에 학원가를 좀 아파트만 지어서는 소용없어요. 학원가를 좀 많이 지어서 학교 근처에 학원가에서 훌륭한 학원을 다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도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만 하지 말고 학원가를 좀 형성해줘서 건물주들은 또 어떤 혜택을 받아서 학원을 내줄 수 있게끔 해주고, 학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세금 혜택을 받아서 학원을 많이 차리고 싶게끔 해준다고 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굳이 비싸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강남 들어오지 않더라도 얼마든 수요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좀 펴는 게 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 재건축 같은 경우도 좀 빨리 강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 초에는 재건축을 좀 빨리 서두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서두르게 되면 시그널이 전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그널은 이미 갔고 전체 부동산 값은 그래서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시그널이 간 상황에서는 빨리 재건축을 해서 많이 공급을 해야 돼요. 강남 아파트 한 번에 4만 세대 공급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 잡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강남은요,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근데 수요가 500명인데 물건이 5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강남 집값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개가 아닌 여기다가 5만 세대를 공급하게 되면 이 5만 세대 받아줄 수 있는 수요자 없습니다. 왜? 지금 대출도 안 나오고요. 강남 집을 살 때 굉장히 큰 대가, 보유세도 굉장히 높아서 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공급을 많이 해주게 되면 이거를 갖다 비싸게 주고 살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강남 집값이 안정화되고, 강남 집값이 안정화돼야지 서울의 부동산, 지금 떨어진 부동산이 강남 집값이 뛰면 따라 뜁니다. 그러나 강남 집값이 안정화되면 결국 지금 하락하는 부동산 값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고, 경기도, 지방, 순차적으로 안정화돼서 지금처럼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공급은 저는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종부세 같은 경우도 합리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건들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시는데, 조금 더 이 똘똘한 한 채로만 몰리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할 방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전월세 폭등, 이 임대차 이 3법 자체가 굉장히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분명히 손을 봐서 지금처럼 임대차 값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을 조금 더 막아야 되는데, 4년 동안 임대를 놓는다라고 하는 건 임대인한테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우리가 2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합의한 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년보다는 2년이 훨씬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분명히 손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이 재테크 방송입니다. 재테크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때문에 집값이 뛴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타이밍에 재테크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상에는 외곽의 집값이 다시 또 하락을 하더라도 정말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강남 집값을 따라잡아서 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기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매물을 갖다가 급하게 파는 거는 절대 저는 반대하고요. 또는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쫓아 사게 되면 지금 너무 비쌉니다. 오히려 이런 똘똘한 한 채보다는 아직 저가의 부동산, 사람들이 수요가 꾸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덜 뛴 부동산을 아직까지는 찾아서 투자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소액을 가지신 분들은 저는 지방 5대 광역시 쪽에 한 2억대 미만의 좀 저렴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 뭐 지은 지 한 너무 오래되지 않고 10년 차 내인데도 불구하고 안 뛰는 아파트들이 아직도 지방 광역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갖다가 내 투자 금액 한 몇천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전략도 지금 굉장히 좋고요. 서울 시내 같은 경우도 아주 좀 덜 뛸 부동산,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익이 더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더 뛸 수 있는 부동산, 저가의 부동산을 지금 타이밍에 매수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집값이 더 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부동산도 따라 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한번 공략을 해 보시고, 지금 재개발 시장의 빌라들이 너무 지금 거품이 좀 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개발이 현재 지금 거의 뭐 70% 80% 가까이 진행되는 지역들 빌라는 매수를 해서 추가 분담금을 내고 아파트를 받게 되면 남는 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지금 진행 초창기에 있는 거, 아직 진행이 많이 되는 지역에 진행되지 않는 지역의 빌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고 앞으로 3, 4년 동안은 재개발 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행되지 않은 쪽에 있는 빌라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도 보셨지만은 고가의 부동산이 뛰었을 때 따라 뛰는 것보다 아직 뛰지 않은 거를 사는 게 항상 더 큰 수익을 받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뛴 빌라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직 뛰지 않은 빌라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2의 자양도, 또 제2의 한남, 제2의 성수동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저희가 앞으로 계속 길을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보셔가지고 찾아서 한번 재테크에 성공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하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힘이 나서 좋은 지역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거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